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신수용 대표랑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종이 소리도 방송에서는 크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전청래 법사위 탄핵 청문회 상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정청래 법사위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네.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역풍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검사 탄핵이 이제 사실은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예, 현재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이 뭐 19일 날, 26일 날 네. 실제로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권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원희룡, 한동훈, 김건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당권 있고 경쟁. 이종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럼 탄핵 조건이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와야 되고 네. 뭐 65조, 126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네.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여긴 또 123조 사항을 또 들고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정청래는 왜 이걸 하느냐? 그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리고 검사 탄핵이 지금 4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명예훼손 또 걸었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좀 나누고. 네. 그러면 현재 제일 큰 걱정이 뭘까? 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또 답을 좀 해주시고. 예. 그러면 어차피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대통령은 이런 전국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있죠. 대통령께서. 정당 해산도 할 수 해산권.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거기까지 가면 나라가 두동강이 뒤숭숭해지고 큰일 네. 납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방법이 없는가를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탄핵 검사 지금 이제 역풍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선까지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국회가 네. 아직 개원식도 못 가진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지금 어떤 문제 지금 한 발도 못 나가느냐면 거짓말과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상대의 뜻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나만 옳은 겁니다. 네. 상대를 죽여야만 나는 내가 사는 겁니다. 정말 후진국, 네. 우리가 남미 쪽에서 봤던 그런 정치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심지어 검사 탄핵이라든지 물론 멕시코나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에서도 네. 마약 범죄자들이 특수 검사들과 손을 잡고 정권을 손을 잡고 마약 검사 탄핵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정권을 탄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남미 국가들이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시네요. 네. 네. 자, 그럼 이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이재명 대선 안 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출발하는 건가? 그래서 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예측돼 보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충분히 그럴 사안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소야대에서 네. 지금 뭡니까 이재명 리스크를 네. 해결하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거나 네. 또 대선을 조급하게 서둘러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당기는 것 하나는 탄핵을 해서 대통령 자리를 비워두는 것인데 무서운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게. 예.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저번에 뉴스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번 진단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야 7당이 네. 야 7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아까 여권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그 원희룡, 한동훈, 김건희가 여기서 왜 등장하는가? 아. 이종호는 왜 등장하는가? 아, 네. 최상병은 또 왜 등장하는가? 네네. 그걸 한번 좀 짚어주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시기냐? 왜 하필 이때냐라는 네, 건 네. 이번에 여권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네. 앞으로 9일 남았는데요. 7.23 당 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안 나온다고 하던 원희룡 씨가 네. 용산의 힘을 받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대한 대세론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을 공격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냐? 예. 첫 번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이가 전화 메시지를 가졌다. 네, 그랬죠. 예. 비올백에 대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터졌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바로 최상병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경찰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렸지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네. 사표 내지 마라. 네. 예. VIP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너 진급시켜 주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예. 누구냐? 예, 예. VIP가 또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종호라고 예, 이종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수시로 김건희 여사와 만나왔답니다. 물론 최근에 집권해도. 등장한 인물이죠. 그렇죠. 이종호는요. 예. 불과 한 일주일 내에 등장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에서는 뭐 건수가 없을까 하는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호재감 없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탄핵시킨다고 나오죠.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이종호라는 사람과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공격하고 네. 공격하면서 빚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권발 탄핵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탄핵 조건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탄핵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제가 자, 메모를 그럼 좀 해왔습니다. 예, 이제 국회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네. 65조가 있고 예. 또 126조가 있습니다. 그걸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야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법률로 탄핵을 하려면은 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네. 경우 그런데 이 문제를 아셔야 될 것이 그냥 탄핵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요점이 이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난번에 140명 어젯밤에 보니까 147만 명이 동의를 한 야. 윤석열 예, 대통령 예. 탄핵 소추안 결의를 위한 야, 일주일 전에 100만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야, 안 됐었죠. 엄청나네요. 그거를 결의하는 탄핵안을 만들어라라고 네, 하는 네. 국민 입법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 예, 예. 거기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우리의 절차는 네. 그걸 국회로 보내면 국회 입법청원이니까 국회에 국민청원에 관한 그 소위원 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법사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이게 정말 이런 법을 만들어도 될까? 네.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떨어지면 네. 해당 상임위로 넘깁니다. 네. 대부분 그런데 이 법사위로 넘어가죠. 법을 네. 만들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곧바로 소위원회를 안 거치고 청문회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 때문에 예.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네. 여야가 그러면 관련법에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관련법이 예, 예, 예.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65조,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65조와 126조. 126조, 예, 그렇죠.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123조. 123조가 예, 사항. 있죠. 예, 네네, 예. 있습니다. 그럼 뭐냐? 네, 네. 이겁니다. 그냥 국회법 65조에 네.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만 65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국회법원의 위원회, 네. 이런 법사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그렇죠. 또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네. 증인 또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듣고 네.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조사 때나 중요한 안건 심사는 판단하기 달려 있습니다만 네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네네. 그런 참고인으로부터 얘기 듣고 증언을 듣고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생략하고 곧바로 법사위에
청문회를 만들어서 증인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겠다. 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인데 네. 이거를 정청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125조 사항에는 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이 있는 경험자들로부터 네.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네. 법사위 청문회를 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상대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하죠. 노하려면 네. 거기에 대한 또 맞대응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65조를 듭니다. 아, 예. 예. 어떻게 드느냐? 예. 추경호 의원이나 유상범 법사위원 또 주진우 법사위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 지준우가 이제 네네 여기서 지준입니다. 네. 예전에 그 민주당의 주진우가 아니고 주진우나 예, 또 국민의힘. 네네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5조를 보면 이런 내용 규정돼 있고 123조도 이걸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다. 160, 그냥 65조, 헌법 65조에, 이건 헌법입니다. 네. 헌법 65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처럼 탄핵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소를 계속 추진하는 거는 네.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발의와 네.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또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할 때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당신이 말하는 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 예. 국회법 123조 사항에는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의 청원은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네. 그러니 안 된다. 그러므로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청문회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의 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좀 쉽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청래 법사위는 왜 그렇죠. 이런 탄핵을 하느냐? 정청래가 한 거죠. 정청래가 왜 했냐? 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했냐? 왜 했냐? 예, 예. 정청래 얘기를 하려면 주진우 의원 얘기도 또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반박이 예, 있기 주진우. 때문에. 예, 예. 지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법률가나 이런 법률 학자는 아닙니다. 네. 그냥 국회의원을 이제 했다는 것 때문에 뭐 국회법을 얘기하시는데 예, 예. 지난 7일 날 법사위원회가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네. 거기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퇴장을 했습니다. 예. 퇴장한 상태에서 야 7당과 함께 이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의안을 상정을 해요. 네. 그 입법 청원 문제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나오는 네, 거죠. 네. 이유는 예. 어디 있느냐?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있어요. 정청래가 서둘렀던 것이 지난번에 네. 안 해도 될 걸 검사들 4명 탄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역풍이 그게 굉장히 역풍이라는 심합니다. 거죠. 예. 검찰 반발하고 예. 특히 이재명을 재판하는 법원에서도 반발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올바른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을 탄핵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러니까 반발하고. 야당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도 주 의원의 해석에 공감하는 분위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네.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하니까 예. 이걸 탄핵으로 싣고 간 겁니다. 호시탐탐 노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엉터리가 국민의힘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예. 일단은 여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어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소수지만 네. 있는데도 이 싸우느라고 지금 밤낮을 세워요.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네. 줄이 서 있어요. 작지만 한동훈이한테 다 줄이 서 있고 거기에 나경원하고 예. 원희룡이한테 다 서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네. 원희룡이가 아주 오바를 한 겁니다. 예. 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똘똘 뭉쳐서 저런 거대 여당하고 싸울까가 아니라 네. 마구 깝니다. 너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지? 너를 이렇게 공격해서 깔아 뭉개는 겁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앉아서 손뼉을 칩니다. 더 깔아. 이렇게 하는 찰나에 그래요? 청원까지 오르니까 이거를 탁 네. 윤석열도 탄핵시키 쫓아내고 국민의힘도 없애겠다는 작전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은 이보다 두 수 위입니다. 더 강경합니다. 예. 이게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곧 이재명의 연임 도전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반감 예. 그리고 검사 탄핵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 정청래는 이걸 노렸기 때문에 정청래는 수는 낮지만 정청래는 꾀를 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예. 주진우 의원이 아주 명쾌하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느냐. 예, 예. 그런 입법 청원으로 올라온 거를 윤석열 탄핵 촉구 국민청원을 법사위로 넘기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다. 예. 문자 그대로 이건 법을 만들어라는 청원을 한 것이지 네. 이걸 조사해서 탄핵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건 엄연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청원심사 소위원회에다가 국회에 거기다 넘겨서 심사를 한 뒤에 예. 법을 만들 거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해당 상임위에다 넘기는데 법사위로 그때 넘겨서 조사를 하는 그 법을 만들어야지 예. 곧바로 이런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법사위에다 넘겨서 법 만든다고 사람들 관련돼 있는 사람 불러다가 조사한다? 예. 이게 무슨 청문회를 여는 거냐? 그렇죠. 누구 예. 청문회가 한 네댓 가지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전에 공부할 때 미국은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뭐 인증 청문회도 있고 조사 그렇죠. 청문회도 있고 뭐 이게 있어요. 뭐 들어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인데 얘들은 직접 조사하겠다는 청문회를 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얘기가 주진우 의원 얘기는 이거는 법사위원장이 잘못 판단한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146명이 청원을 했지만 소위원회에서 조사까지 했으나 그 다음부터 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자동 폐기가 됐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니네 정권 때도 폐기된 걸 니네는 지금 갖다가 올려놓고 나서 청문회 조사를 하겠다?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 주장하는 게 그런. 주진우 의원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수의 저걸 얻고 있죠. 공감을 얻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아까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 나눴죠? 명예훼손 예.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검사 네 분을 지금 여기 검사 요 네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검사들 네 사람을 연희준, 그렇죠. 어미준, 엄희준, 그다음 엄희준. 강백신, 예. 김영태 이렇게 김영철, 김영철 이렇게 강백신. 네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수사 검사들입니다. 수사 검사들을 예. 전부 다 아웃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예. 해임시키겠다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그걸 직접 국민들이 역풍이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 지금 어미준 같은 사람들은 부천지청장이고 검사장급입니다. 그 사람이. 예. 그리고 강백신이라고 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네. 이분 두 분은 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 또 성남FC라고 성남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네.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고 그걸 기소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참 억울하죠. 이분도. 네. 이분은 저거 했던 분 아니에요. 대북 송금 사건. 예. 저 이화영이나 또 김성태 이런 분들 했던 분이고 이제 김영철이라고 하는 분도 김영철이라는 분은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게 그렇죠. 위증 연습 모해 했다. 그런데 이때 장시호가 양심 선언을 했죠. 예. 그때 제가 꾸민 거였지. 그렇게 교사를 받은 건 없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갖고 되는데 이 사람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나 박상용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조사를 하면서 특히 박상용이는 이화영이한테 회를 가져오고 연호회를 갖다가 회의를 했다고 하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음주 곡물 손상으로 국가공 그렇죠. 명예실추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김 검사는 또 김건희 여사를 또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예, 제대로 그런 수사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 올린 건데 예, 예.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강백신 검사가 강하게 실타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올바르게 아주 올곧은 검사로 검사들 사이에서 평이 아주 좋아요. 아. 신진우 판사 못지않게 아주 강성이신데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올바르게 수사를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건 직권 남용이다라고 얘기했죠. 예, 국민 감정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특히 보수 쪽에서는 그러겠죠. 예, 그런데 예, 예. 여기만이 아니에요. 예. 김 검사의 경우는 예,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뭐 희한하게 뭐 울산지검 뭐 검사일 때 뭐 회식하는 자리에서 뭐 오물을 뭐 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 내세운 것을 탄핵 요지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성윤 씨가 이걸 지목을 했는데 이성윤이가 요직을 다 거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예.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배라고 그래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시 동기인데 예. 요직은 다 거칩니다. 일단은 반부체부장 대검의 반부체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수부장이 있어요. 네. 그걸 거치고 그다음에 또 검사들 인사하는 저 법무부 검찰국장도 거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거치고 예. 그다음에 고검장도 거친 아주 요직을 거쳤는데 그래서, 예. 반부패 부장 검사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조사를 했어야 그러네요. 돼요. 예. 또 검찰국장 인사를 하는 것 때도 그런 사실이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가렸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때 그런 일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요지에 썼어요.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걸었습니다. 이성윤 돌고 서영교 의원도 걸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6명을 걸었는데 이제부터 꼬리를 내립니다. 나는 실명을 거명 안 했는데 이성윤이가 그러고 있고요. 그래. 서영교도 딱 부러지게 저기서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박성룡 검사입니다라고 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뭐 그걸로 그치는 거죠.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그래서 똥검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다 하여간 보니까 참, 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검사의 특히 중대 사안도 아닌 걸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죠. 처벌을 예. 받게 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네. 국회의원 신분도 예. 나가지 않을까 신분까지도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네. 아주 예. 높습니다. 자, 이제 제일 걱정이라고 하는 이제 청문회.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초반에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가 그걸 제가 질문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정당 해산권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기강이 문란돼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 그래서 19일 날 네. 19일 날 지금 대통령실 뭐 경호차장을 비롯해서 네. 19일 날 그 사건을 그 청문회를 하고 네. 26일 날은 김건희 여사와 네. 최은순 씨 장모에 대한 뭐 디올백 문제,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청문회를 합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네. 왜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도 아닌데 우리가 왜 거기에 출석을 하느냐? 너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안 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네. 예. 12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네. 뭐 김용민 김성태 뭐 그 결과도 나오고 그렇죠. 예. 김용민이 하고 뭐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건택 네. 또 판사 출신 김승원, 장경태 뭐 이런 사람들 법사위원들이 네. 대통령실을 갑니다. 용산 대통령실 가가지고 이 그림이 지금 있는 게 저겁니다. 요거. 예, 가서 예.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는데 네. 안 받았어요. 거부를 했은 겁니다. 네, 네. 거부를 했고 그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거기가 관련된 법에 출석 요구서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래서 받지 않았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는 한 발 더 안 나가면 동행명령권을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동행명령권이라고 있어요. 네, 네. 구인장 일종의 예, 예. 구인권인데 예, 예. 법사위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오면 동행권을 발령한다 하니까 네, 네. 주진우가
이 사안에서 동행명령권은 발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우리는 상권분립 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상권분립이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고르게 견제, 감시 견제를 하는 건데 네.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지나친 경우에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네. 또 국회가 너무 지나치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고 또 그것도 지나치면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해서 네. 터치를 하는 거고 또 대통령에서는 그 제2 요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네. 우리 국가 수반이기도 하지만 또 뭘 가지고 있느냐. 국가를 운영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국기를 아주 정말 심각한 국기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네. 정당 해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이 말도 나와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 알고는 해상권이 있어야죠. 대통령은 힘이 없냐? 네, 거기에 대해서 헌법 8조 또는 우리 국회법 8조에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당 해산권은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법무부 장관 황교안 네. 그리고 저 법사위원장 권성동이랑이 나서서 동진당 네. 해상권을 갖고 예. 지금도 이석기 씨가 만기 10년을 받았고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을 없앴습니다. 당을 없애면 없어졌죠. 예. 국회의원조차도 국회의원도 전 모두 금배지를 뗍니다. 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자격이 네.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상황이 대통령을 탄핵한다? 내가 이게 탄핵할 상황이었냐? 네. 내가 정말 중대한 것을 내가 위반을 했느냐? 대통령이 중대한 사번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탄핵한다는 것을 보면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뭐냐면 후쿠시마 뭐 오염수 방류 문제 예, 예. 그다음에 확성기를 뭐 틀게 되면은 국가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오물 풍선을 날리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저 핵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걔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단계가 오물을 보내고 그다음에 확성기를 튼다는 확성기를 장치했다 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가지가 그 사람이 뭐 권호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권호혁이라고 이번에 국민청원을 넣은 사람이 네. 촛불 행동 대표예요. 이 사람이 참나, 예. 국가보안법 문제로 6번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윤석열 탄핵하자고 나온 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정청래가 받아들인 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래 확성기 조작했다고 그래가지고 탄핵하자?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이한테 다 내주자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랬을 때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면 정당을 다 해산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이제 법사위 검사 탄핵이 사실 헛발질했었고 네. 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네. 뭐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39명이 막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오늘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야가 좀 뭔가 합치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22대 정기국회가 이 탄핵 때문에 전국이 요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 네. 19일, 26일 날 이거 실제 실행을 이제 하겠다는 지금 그런 의도가 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이재명 전 대표의 또 재판도 지금 또 함께 가고 있는 중이고. 그게 변수죠.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신승의 뉴스레이더에서 좀 심층 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승의 뉴스레이더에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도 마지막 힘이 있다는 거 좀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협치가 되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승의 뉴스레이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